안녕하세요. 열린 아카데미 학원 원장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중등 어머니들 모시고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아마 7시가 좀 일러서 이렇게 화요일도 보니까 좀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더라도 저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어머니들 앉으시면 시작할게요. 일단 오늘은 크게 이제 입시, 바뀌는 중등 입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열린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중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을 어떻게 키워냈었는지를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들하고 저희가 좀 준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설명에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 어머니들 중에는 매번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매번 스타벅스 카드 10,000원짜리 드리고 네. 그리고 자료도 사실 최신의 입시 자료들 중에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을 만한 내용들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제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시에 되게 민감하고 제가 또 고등학생들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뭐 자소서라든지 면접 같은 거 그리고 세특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자료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입시를 좀 실패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은 고등부 위주로 항상 설명을 했었고 지금까지는 예비고 설명회가 가장 많이 열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예비고 설명회가 아니라 사실 저희의 이름은 이번엔 중등 설명회죠. 그래서 예비고 어머니들도 오셨을 텐데 당연히 예비고 자료도 저희가 정보도 다 드릴 거지만 지금 이제 사실 고민을 막 이제 뉴스에서 계속 입시에 대해서 나오니까 대체 뭔가 이게 이래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손 놓고 계시면 절대 안 되는 때긴 해요. 제가 지금 한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20년 가르치면서 올해 이런 뭐 고교학점제처럼 크게 바뀐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20년 뭐 아니면 수능이 1994년부터 치러졌는데 1994년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 중2가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거죠. 현 중2. 그러니까 중3까지는 사실상 크게 변화는 또 없어요. 지금까지랑 크게 변화 없고요. 중2부터는 좀 많은 변화가 있고, 초6은 또 큰 변화가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을 이제 어머니들하고 좀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화요일도 했었거든요. 화요일 날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날도 제가 말을 하다 보니 1시간이 막 넘으려고 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되니까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열카TV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 도안 신도시에 이렇게 큰 학원이 있었다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요즘 현수막을 걸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도안동에도 대형 학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 저희는 대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5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3-4과목 정도의 과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좌수로 보면 뭐 둔산 어떤 학원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고등부가 고등부 한 70% 되고요. 중등부가 나머지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등부가 좀 적은 편이죠. 고등부에 비해서. 고등부가 상당히 많고.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유성고, 도안고 친구들을 지금까지 상위권으로 잘 키워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이 저희가 중등부에서 키워서 고등부로 간 친구들하고 잘 키워지지 않고 고등부로 온 친구들이 갭 차이를 극복을 잘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랑 익숙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익숙하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열카 퀴즈라고 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지금 계속 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좀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분들 다 고3 수능까지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중등에 다 수업이 이제 투입이 돼요. 그래서 수업이 다 투입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등 교재를 지금 5년째 만들어서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바뀌는 어떤 대입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고등부 선생님들이 중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더 열심히 좀 뛰어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입시 핵심 이슈 중에 제일 큰 건 학생 수 감소하고요. 모집 인원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직은 2023학년도니까 2023학년도까지의 학생 수를 보면 학생 수는 이제 줄고 있는 게 맞아요. 줄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대입 정원이 뭐 여기는 지금 크게 줄지 않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대입 정원도. 아시겠지만 대입 정원 감축하고 있는 거 뉴스에서 요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최신에는 이제 좀 줄고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이제 저희가 보내고 싶은 학교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보내고 싶은 학교는 여기잖아요. 우리가 보내고 싶은 학교. 그죠? 어디? 주요 15개 대학 정원들은 줄지 않아요. 충남대학교 정원이 줄까요? 안 줄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의 정원이 주는 거지 우리가 학원 보내면서 공부시키면서 보내고 싶은 대학의 정원은 줄지 않아요. 이건 되게 희망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올해 입시 결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내려갔어요. 고1 어머니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황금돼지 띠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요. 아시죠? 그래서 현재 고1은 인원이 많아요. 근데 중3으로 내려가면 확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 경쟁률을 보시면 2020학년도에는 대입 경쟁 1대1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입의 이제 수능 응시 인원과 요 이제 대입의 정원들이 비슷한 거죠. 비슷하죠, 어머니? 요렇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1대1 정도가 되는 건데, 이제 2023학년도에 이제 우리가 수능을 43만 명 정도가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본 거죠. 이 친구들은 이제 대입 경쟁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 전국적으로는 0.8대 1이에요. 그러니까 쓰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실제로 대학을 못 가는 친구는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위 대학의 입학 비율 보면 이제 처음에 2020학년도만 해도 상위 9.8%, 그러니까 2등급이 7%인데 2등급 대 친구들까지 이제 15개 대학의 입학 비율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2023학년도에는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상위 11.9%까지 여기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등급 대 후반까지도 15개 대학을 이제 쓰고 붙을 수 있다. 그러면 희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미리 어머니들이 막 걱정하시면서 야, 너 그래가지고 충대나 가겠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저는 충대는 마지노선으로 놓고 가자.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충대 이상 쓰는 걸 목표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쉬워졌어요. 쉬워진 게 팩트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상위권 대학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의치, 안수, 뭐 얘네들, 요새 이제 약대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6,596명이에요. 생각보다 적죠. 어머니들 다 의대 보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적어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의치, 안수, 약대까지의 정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뭐 서성한, 중경외시, 뭐 카포디지유, 뭐 캔 이런 데들 이제 사관학교들, 교대들 인원을 다 합치면 이제 52,840명. 그래서 수능 응시 인원 중에 11.7%까지는 여길 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면 되니까 이제 2등급까지인 거죠. 그쵸? 2등급까지. 왜냐하면 4%가 1등급이고 7%가 2등급이라서 누적으로 11%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2등급까지는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올해 08년생의 어떤 학력 인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더 늘어요. 더 희망적이죠. 그쵸?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고등학생들한테는 너 지금 몇 등급이야? 3등급이야? 그럼 좀 열심히 해서 2등급까지 올리면 충대 공대 쓸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우리는 중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들은 야, 너 열심히 하면 13.95% 안에만 들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0명 중에 13등. 그죠? 100명 중에 14등. 뭐 이 정도만 들어도 소위 얘기하는 좋은 대학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 놓고 어머니들 막 이러시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하겠죠. 할까요? 과연 중학교 때 안 했던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안 했던 애들 중학교 때 공부해요? 안 하죠. 중학교 때 안 하는 애들 고등학교 때 할까요? 100%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왜냐면 아이들도 이제 이런 걸 다 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이 끝이야. 아시죠? 발표 났잖아요. 제가 20일 날 설명회 하고 21일 날 뉴스에 고1 절대평가 안 하겠다, 고1 상대평가 유지하겠다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최신판이에요. 이제 얘네는 그냥 무조건 고1은 뭐예요? 상대평가. 9등급제 가고 4%, 7%다 유지하는 거죠. 바뀌는 게 아직 1학년까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2, 3학년이 바뀌죠. 2, 3학년이 바뀌어요. 2, 3학년이 이제 절대평가 5등급제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A, B, C, D, E 이렇게 나뉘는 학점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여기 13.95%까지는 3등급 초반까지 들어가거든요. 3등급 초반까지. 생각보다 할만하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애들이 맨날 이래요. 충대만 가면 되죠. 막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간 마음에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맨날 해요. 아니야, 넌 서울대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올해 스카이 저희는 제 어림잡아서만 10명 정도 쓸 거예요. 저희 고3 애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키운 친구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한 동네 안에서 이거 뽀록이 금방 나요, 저희는. 둔산처럼 뻥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어디 다니는지 다 알거든요,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도안고, 유성고의 상위권 고3 친구들 다 우리 학원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팩트예요.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근데 걔네들이 쓸 거예요. 근데 걔네들한테 제가 이 계몽이죠, 계몽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야, 심화 풀어야 돼. 센 C 단계 당연히 해야지. A급 해야지. 블랙라벨 해야지. 중학교 때 그렇게 했었고, 얘네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정교회장 해라, 뭐 반장 해라, 제가 다 얘기하고, 물론 제 말을 들어준 친구도 있고 안 들어준 친구도 있지만 실제로 유성고는 지금 3년째 정교회장이 다 저희 학원 친구예요. 지금 현재 정교회장, 부회장 다 저희 학원 친구고.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 힘이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좋은 친구가 와서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드디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는 미세 조정이 될 거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던 고교학점제, 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부의 공식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고, 국제고 폐지 안 하는 거 아시죠? 외고 국제고 폐지 안 하고 이제 그대로 이걸 유지하면서 이제 자유학년제는 축소한다고 했고요. 자유학년제. 지금은 중2를 내내 시험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학기만 하겠다라고 했죠. 왜냐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지금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축소하겠다라고 했고, 국영수 수업 시수를 축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을 늘리는 거죠. 선택 과목을 늘리고, 그리고 고1 상대평가, 고2 이상은 절대평가를 하겠다. 이게 이제 확정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게 없어요. 당분간은 이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외고 자사고 폐지 취소하겠다라고 했고, 고교학점제 축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축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고요. 정시 확대 수시 축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아직은 몰라요. 하반기에 이제 대입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확대가 그냥 지금 현재 40%인데 40%에서 더 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대체 뭐냐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릴게요. 자, 고교학점제란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교육 졸업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생각하시면 쉬우신 거 아시죠? 대학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192학점을 들으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크게 바뀌는 거는 이제 이 명칭이지 사실상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교과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럼 대학생처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교과 과정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다만 이런 어떤 이제 교육 과정 상에 이 운영이 좀 많이 바뀌는 거죠. 운영이 많이 바뀐다. 그래서 단위, 현재는 4단위라고 하면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4시간. 근데 이제 학점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24학점을 듣는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24시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점을 이수하는 거지. 크게 바뀐, 어이구. 제가 또, 전 항상 수업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자, 요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지. 크게 바뀌는 건 저는 이제 2, 3학년의 선택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크게 나머지는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 및 학생 평가는 이렇게 보시면 아, 뭐 그런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수업 시간 감축도 그냥 넘어가고 평가의 문제를 좀 볼게요, 어머니. 평가의 문제.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평가 방향, 사실 이게 제일 큰 변화고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영수, 사탐, 과탐의 교과 과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알맹이는 변하지 않았고요. 이걸 이제 어느 그릇에 담느냐, 언제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과목 구성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는 이제 좀 심플해요. 그래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원래는 상대평가 9등급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로 현재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은 진로 선택이 이제 절대평가예요. 이게 지금 현재 고1까지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 건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일반 진로 융합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공통 과목이 상대평가, 이게 이제 고1의 상대평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 과목들이 다 절대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비중이 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그리고 과목 이수와 미이수 기준이 이제 여기 9등급제는 뭐 다들 잘 아시니까 9등급제에서 성취평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취도가 A에서 E까지 5단계로 나뉘는 거고요. 그리고 I 단계에서는 이제 미이수, 40% 미만의 성취를 보인다. 흔히들 우리 중학교에서 하는 거와 같아요. 중학교에서처럼 뭐 예를 들면 이제 40점 미만이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미이수니까 재수강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학교 때처럼. 자, 그래서 이게 성취도가 A, B, C, D, E로 나뉘는 거지 고교학점제라는 게 선택 과목에서 어떤 그레이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등급이 없는 건 아니에요. A등급 나와요. 어머니 중학생들도 지금 A부터 나오잖아요. 그쵸? A, B, C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 이렇게 아이들 성적표 딱 열어보면 올 A인 친구가 있고요. 어떤 과목은 A, 어떤 과목은 B인 친구가 있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 고등학교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면 지금 자사고, 과고 뭐 이런 거 쓸 때 올 A인 친구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스카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A 맞아야 돼요. 근데 더 희망적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문제 틀려가지고 1등급이 아니면 스카이를 못 쓰는 친구, 되게 기발하고 성격도 좋고 잘 챙기고 막 미래에 대한 진로도 확실한 친구인데 자꾸 실수해. 그래서 얘가 1등급이 안 나와. 이런 친구는 서울대를 못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턱걸이를 해서 그냥 A등급만 맞으면 서울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극단적으로는 어떤 분은 지금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친구들이 다 A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3등급도 서울대 쓸 수 있는 시대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원래 희망적인 사람이고 되게 낙관론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물론 비판적으로 보는 거 필요하지만 비판적인 건 교육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필드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얘네한테 야 니네 큰일 났다 이제 대학 못 가는 거야 니네는 대치동 애들만 대학 갈 거야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불안을 조장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망하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애들을 그렇게 키울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도 않고 희망이죠. A등급만 맞으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머니들 고등학생들 어떤지 아세요? 3등급만 맞아도 패배감에 쩔어 있어요. 3등급만 맞아도 아휴 나는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충대 겨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등급까지인 친구들까지도 내가 가고 싶은 전공과 가고 싶은 대학을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시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럼 애들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죠. 지금 이게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게 이 내신 제도의 가장 큰 폐해인데 물론 고1 내신 중요해요. 고1 내신은 9등급제이니까 당연히 이거 공통 과목은 잘 준비해놔야 돼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한 여름방학 때부터. 잘 준비해놔요. 근데 얘네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거든요. 수상하.
그쵸? 국어, 그 다음에 국어의 공통 영역들, 그리고 영어의 이제 고1 수준의 영어, 그리고 사탐, 과탐의 고1 수준의 사탐, 과탐. 그러면 성실한 애들도 여기까지는 열심히 돌리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영수 사과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3학년에 잘하는 친구들은 국영수 사과 수업을 대부분 좀 다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 현재도 뭐 문과 친구는 사탐을 듣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국영수, 영수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고르게 잘 준비하면서 거기서 좀 더 잘하는 과목이 생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되게 유리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가 목표다. 여기는 쳐다보지 말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목표.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제가 크게 실어놓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고고학점제 이후의 평가 방식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이 9등급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선택만 A, B, C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등급 받기 쉬운 거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제 학종에 쓸 만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A, B, C를 맞거든요. 그래서 A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목들인데, 지금 이제 현재 중2부터는 이제 일반은 9등급제고 진로 선택은 이제 A, B, C. 그러니까 뭐예요? 현 중2까지는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죠. 학점만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크게 바뀌는 게 어디라고요? 초6부터. 현 초6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A, B, C, D, E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약간 중2까지는 그냥 뭐예요? 현재 하는 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에 근데 힘은 많이 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2, 3학년에 일반 선택이 별로 없어요. 다 진로 선택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 중2더라도 고1만 준비하면 안 되고, 얘네도 이제 당연히 2, 3학년에 이제 자기가 선택할 뭐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라든지 미적분이나 뭐 확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봐놓는 게 좀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 초6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이 이제 A, B, C, D, E로 나뉘고 거기에 이제 미수가 뜨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학업 능력을 좀 갖추고 가면 훨씬 좋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힘을 좀 많이 실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그럼 뭘 선택하는 거냐 궁금해 하실까봐 실어놨는데 사실 지금 읽지는 않을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따 국영 선생님들이. 자,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입시에서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해서 가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부의 퀄리티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 얘가 좀 약간 수학에 되게 뛰어나고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A급이나 블랙라벨이나 아니면 수학의 신 같은 문제집들을 풀렸을 때 별 도움 없이 자기가 풀어내고 푸는 것에 흥미가 있다 라는 친구들은 과고 영재고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아무리 시켜도 너무 괴로운 친구가 있어요. 수학, 과학이. 저는 진짜 문과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전공한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사실 유불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학교가 누구한테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봤을 땐 걔는 벌써부터 안 돼요. 왜냐면 지금도 화장실도 무슨 소리 나면 무서워서 못 가고 막 이래요. 왜 그렇게 소심한지.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아, 변해요. 아, 희망적인데요. 우리 딸이 오히려 더 씩씩해서 아유, 우리 딸은 갈 수 있겠는데 우리 아들은 못 가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씩씩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특목 자사고가 유리한 건 맞지만, 그렇다면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년은 언제부터일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제일 빠른 친구는 초4 정도부터 준비해요. 초4부터. 그리고 초4부터 잘 준비 안 한 친구들도 초6에 또 기회가 있죠. 초6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6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고 엉덩이 힘도 생기고 생각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친구 여기서 이제 시작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이 언제예요? 중2죠. 이때 뭔가 해야 돼요. 이때 뭔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저는 자사고 정도는 가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수 1, 2까지 좀 잘 해놓은 친구들, 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은 뭐 자사고 생각할 수 있죠. 전사고 뭐 이런 학교들을. 근데 특목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영재고 과고는 이때부터 막 보여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과고 간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4학년 때부터 수업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미 봤어요. 걔가 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걔한테 화산중 갈래? 그때 화산중 간대요. 그래서 화산중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와서 수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학교 2, 3학년 때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학이랑 뭐 이런 진도를 듣고 과학도 들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대치 CMS의 원격 수업이 있거든요. 원격 수업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붙었어요. 근데 걔는 갈만하니까 간 거예요. 뭐 제가 잘한 것도 있지만 갈만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시기들마다 어머니들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컨설턴트의 역할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 엄마들을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되게 믿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막 약간 확실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 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다른 길은 뭐가 있지? 찾아주는 거지, 같이.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잘하는 편이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의지하면서 저랑 얘기를 좀 잘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역할을 어머니들도 같이 해주신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죠. 아이들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근데 물론 너무 강압적인 건 안 돼요. 저는 너무 강압적이진 않아요. 저 되게 친절한 선생님이라서 강압적이진 않고. 근데 어쨌든 서논술형 수능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계속 하실 텐데, 현재 초6이 제일 고민이 좀 되시죠.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아이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고민이 되실 텐데, 사실 아이비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도 수행평가로 하고 있어요. 보고서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뭐 비평문 쓰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아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이비라는 건 근데 뭐냐? 국제표준 점수인 거죠. 국제표준 점수라서 이 아이비에 이 답안지를 보내면 아이비에서 이제 다 이렇게 그레이드를 매겨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씩 가맹비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비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비라는 게 그럼 뭐 특별한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니까 논술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현하고 말하고 쓰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아이비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비가 계속 얘기되고 있다는 건, 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쓰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구나. 자소서 사라지면서 뭐가 강화돼요? 면접이 강화돼요. 그러면 면접이 강화된다는 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소서는 우리가 흔히 MBTI에서 왜 I형 친구가 있고 E형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소서는 I형 친구는 I형 친구대로, E형 친구는 E형 친구대로 준비해가지고 여러 번 다듬고 엄마가 봐주고 선생님이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면접은 어때요? 우리 같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I형 친구들은 가서 그냥 덜덜덜 떨다 오는 거예요. E형 친구들은 잘 몰라도 막 얘기하는 거지. 누가 붙어요? 얘가 붙는 거야.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면접에서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와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I형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아들이 I형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히고 있어요. 저는 책을 많이 읽히는 편이고, 우리 중등들한테도 책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필요해요, 어머니들. 요게 어쨌든 I형 친구들도 인풋이 많잖아요. 그럼 언젠가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 얘가 좀 약간 내향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의 힘을 좀 많이 키워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기본은 독서고, 독서를 통한 글쓰기 연습,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해보는 것까지 하면 제일 좋죠. 집에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게 가능하고. 자,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종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죠. 가고 싶은 고등학교 딱 찍으셔서 이제 보시면 학교마다 요즘은 기출문제도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선행학습에 걸리냐 안 걸리냐 요것 때문에 공개 정보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집에도 보시면 이제 수학과학 문제가 실려 있죠. 이 수학과학 문제가 뭐냐면 대전과학고, 대전과학 영재고죠. 대전과학 영재고의 기출문제예요. 수학과학 2차 기출문제.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하시고 애들한테 바가지 긁지 마시고 어머니들이 보시고 아, 이 정도 난이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보실 수 있다고. 정보를 보시는 건 되게 편해요. 요즘은. 아시죠? 구글에서. 아니면 귀찮으시면 챗 GPT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이런 고등학교, 뭐 우리 아들 성격이 이런데 우리 아들한테 맞는 학교는 어딜 것 같니? 뭐 이렇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챗 GPT가 알려주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제가 많이 실어놨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 볼게요. 공통점은 아이고 앞으로 가볼게요. 자, 공통점들은 제가 요거 전사고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전사고만 가지고 봤을 때도 이런 게 다 공통점이에요. 뭐가 있다는 거? 면접이 있다는 거죠. 서류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면접이 있다는 거고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2차 시험에 강하다 뭐 이런 2차 시험이 있는 뭐 과고나 뭐 이런 과고는 이제 없어졌죠. 영재고를 이제 잘 준비하면 되고 뭐 이렇게 아이들마다 좀 준비하는 이제 가능성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시는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학생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개별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열린 아카데미 학원에서 이제 중등부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중등부는 지금도 당연히 하고 있어요. 중등 수업은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 온 지 지금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중등 아이들을 제일 처음에 만났었고 저희가 뭐 경시 수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사실 학원이 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막 열카에 뭐 상위권 친구들만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데 사실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중등부에 저희가 좀 변화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고교학점제가 대두되면서 저희가 작년 겨울부터 선생님들하고 반년 정도를 계속 회의하고 계속 만들어가면서 교육과정을 이번에 좀 개편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반년 동안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정보들이야 어머니들이 한 번만 클릭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니네는 내일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니? 약간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동방고 1학년 친구인데 3학년이죠. 현재 동방고 3학년 친구.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들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왔던 친구인데 퍼펙트해요. 근데 얘가 저한테 지금도 얘기해요. 선생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 공부가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왜냐면 수행평가도 해야죠. 그리고 시험 준비할 때 암기 과목이 되게 빡세거든요. 생각보다. 국어도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뭐 그러니까 얘는 수학은 거의 중학교 2, 3학년 때 한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 왜냐면 얘네는 다 미적까지 끝내고 갔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서도 계속 수학 우리랑 수학을 하면서 기출문제 계속 풀었지만 진도를 막 나가지 않았어요. 얘는 어차피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퍼펙트한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여기 유성고 3학년 친구의 성적표나 지금 현재 도안고 1학년 친구의 성적표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 이렇게 1등급이 나왔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열린 아카데미 학원의 중등부 출신들이 지금 유성고, 도안고의 상위권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을 믿고 보내주실 수 있는 이유라고 증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들 좀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화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원이 초창기에는 우리 학원에서 중학교 때 빡세게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이 나오면 둔산으로 나가는 학원이었어요. 저희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저희 초등부도 양령 가는 관문이에요. 저희 초등부에서 이제 점프를 연습하고 양령을 가거든요. 요즘 이제 양령을 갔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우리 학원을 돌아오는 반가운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양령에서 이제 엉덩이 힘을 기르고 이제 오는 거죠. 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하나번만 뭐 다니면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양령이라는 게 결혼처럼 갔다 온 친구와 갈 친구와 이미 가 있는 친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뭐 갔다 와도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제는 좀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 이 선배들처럼 얘네는 되게 뿌리를 내리고 둔산을 안 갔던 친구들이거든요. 저희랑 같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쭉 이렇게 공부를 안정적으로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10칼을 키웠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얘네를 되게 이뻐하는데 왜냐하면 전교회장하고 막 1등하고 막 이러면서 아 10카가 잘 가르치는구나 라는 걸 얘네가 증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중등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등부에서는 표가 잘 안 나잖아요. 다 A등급이니까 그쵸? 근데 지금 A등급 아닌 어머니들은 빨리 A등급을 만드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되게 편하게 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제가 수업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이따가 김영수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국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텐데 김영수 선생님을 서울에서 모시고 왔고 지금 대치에도 출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김영수 선생님이 수업을 좀 맡아주시면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겼거든요. 왜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수업하는 애들만 보게 되니까. 근데 이제 수업을 좀 많이 놓고 저는 지금 현재는 유성고 1학년 애들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유성고 1학년 수업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김영선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뭐 하냐?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진로 상담도 해주고 입시 상담도 해주고 뭐 멘탈 케어도 좀 하고 또 뭐 좀 말썽 부리는 애들 있으면 때리고 뭐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항상 카톡을 보내요. 제 생일이나 뭐 스승의 날이나 그럼 꼭 저를 이렇게 찾아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랑하려고 실어놨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 A등급이라고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중학생들을 키울 때 선행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1년에서 2년 정도. 근데 예전에는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선행을 시킬 때 주 3회 90분씩만 수업을 해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90분씩 3번 수업하면서 미적까지 다 끝냈던 애들이에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가 수업을 강의를 90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숙제를 내면 애들이 숙제를 잘 해왔어요. 그 못하면 학원에 남아서 하고 가고. 그래서 얘네는 학원에 남아서 자습하는 게 되게 일상인 아이들이었는데 요즘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힘이 어때요? 많이 없어졌죠. 특히 남자친구들 핸드폰하고 요 시각 자극에 너무 강해져가지고 얘네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2시간 수업을 하고 보내도 얘네가 해와야 되는 분량을 다 못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을 수학을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시수를 좀 늘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국어도 중등국어에서 고등국어를 연습시키는 것도 좀 이제 들어갔어요. 현재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 때 국어를 거의 안 했었잖아요. 중학교 때 무슨 국어예요, 그쵸? 영어, 수학만 하면 되지. 근데 요즘 어때요?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안 읽어요. 글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얘네는 5분에서 10분짜리도 이제 지루하다고 해요. 1분, 2분짜리 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그 지면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예전에 남자친구들만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친구들도 많아요. 어머니들 잘 모르실 텐데 난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국어 선생님하고 하는 게 뭐냐면 국어에서 이걸 다 해요. 제가 아까 어머니들 집에서 시켜주실 수 있으시면 시켜주셔도 좋다라고 한 게 이거예요. 다 시켜줘야 돼요. 뭘 하고 있냐, 저희는 일단은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배경지식. 배경지식이 없어요, 이제. 왜냐면 애들이 책을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보고 배경지식이 없어. 배경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비문학 지문을 봐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소비와 뭐 수요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키마라는 이 독서 논술 책을 만들었는데 이건 중고등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하지 않고 이제 중고등 과정인데 중학생들이 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2년 반 과정이에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뭘 하냐면 고등학교 고교 교과서에 배경 지식들을 훈련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실어놓은 게 뭐냐면 일단 교과서의 지문들,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실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작권에 걸리니까 교과서 지문에 이제 연습할 만한 지문들,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에. 그리고 요 뒤에는 책을 한 꼭지씩만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 챕터만 읽도록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 권을 다 읽어오라고 하면 잘 안 읽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 챕터씩 읽어오라고 하면 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한 달 동안 4권의 책을 되게 좋은 책들, 양질의 책들을 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 비문학 문법은 세트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수업할 때 문학, 비문학, 문법이 20분씩 들어가고 이제 스키마가 한 40분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선생님이 이제 쓰고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봐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2시간 수업이 완전 꽉 차게 들어가죠. 저희는. 그래서 이 과정을 한 친구들은 문학을 이 정도 보게 돼요. 이거 집에서 읽혀주실 수 있으면 되게 좋고. 그리고 비문학은 이제 기본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지문부터 고3 지문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법은 어차피 계속 봐야 돼요. 문법은 제가 아까 고1 내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고1 내신의 70% 이상이 다 문법이에요. 고1 1학기, 2학기 해서 1학기 때 현대문법, 2학기 때 고전문법을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애들이 진짜 자음표, 모음표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왜냐하면 중학교 때 국어시험은 그냥 대충 보니까. 그죠? 중학교 때 국어시험 열심히 준비 안 하잖아요, 아이들. 근데 그렇게 해도 대충 문법 문제 한 2문제 틀리면 그냥 90점 나오니까 어머니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나마 요즘은 하도 주변에서 국어가 어렵다 하시니까 이제 아는 거지. 그쵸? 근데 어쨌든 문법은 중학교 때 많이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익숙해지는 게 문법이니까 내용이 영어 문법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돌리면 돼요. 그리고 뭐 내신은 뭐 당연히 저희가 한 3주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수능 국어는 이제 중3쯤 되면 이제 수능 국어 푸는 연습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부터 해서 풀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좀 하는 거죠. 중학교 1, 2학년 때는 잘 못하고 아이들이 이제 독해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이걸 들어가요. 이게 이제 저희 국어의 컬이고요. 이 정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지금도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따가 영서쌤이 자랑할 텐데 그 친구들이 다 저희랑 중학교 때 국어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수학인데요. 수학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따 나요영쌤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 어머니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거죠. 저는 오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어머니들을 모신 건데 우리 열카에서도 이제 4시간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4시간. 어머니들이 자꾸 시수가 2시간이라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둔산의 아이들을 뺏기기 싫고 어머니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둔산엔 둔산의 아가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의 아가들을 키우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둔산보다 또는 둔산의 버금가게는 가르쳐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즘 중등의 트렌드가 뭐예요? 많이 붙잡아 놓는 거잖아요. 네, 없어요. 왜냐면 이거 밴드에서 저희가 이제 다 완성되면 시간표까지 올려놓으려고 오늘은 이제 좀 자랑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을 A급을 시작하는 반부터 해서 이제 유형 연습하는 반으로 왜냐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현행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 한 학년씩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는 필수로 거의 선행이 들어가니까 이제 유형 연습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 연습이 이제 제일 밑에 반인 거죠. 뭐 2학년이면 이제 2학기에 준비,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반이 있고 심화 문제 푸는 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등급은 나눠져 있고 시간표 예시를 좀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교시가 4시 반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8시 반에 끝나고 2교시 이제 5시 50분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9시 50분에 끝나요.
그래서 시간표가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7시 10분에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7시 10분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3교시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은 반은 2교시제예요. 그래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현재는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늘어나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그래서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한테도 제가 이걸 좀 안내를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설명회를 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우수한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서 도안신도시에서 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1층을 확장하기도 했고요. 왜냐면 중등부랑 고등부, 저희가 고등부가 너무 많아서 중등부를 이렇게 늘리려면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1층을 확장을 했어요. 제가 화요일에 비하인드를 말씀드렸는데 원래 1층이 썬팅집이었어요. 근데 썬팅집이 이제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썬팅집이 나가고 8개월 동안 비워져 있어서 저희가 좀 딜을 했죠. 집주인 분하고. 그래서 딜을 해서 아무튼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층, 2층을 쓰고 있고 3층까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분명히 이렇게 키워낼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이제 언제든 될 때까지,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걔네를 제가 밤새서라도 붙잡고 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도 영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등부까지 열심히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중등이 저희는 이제 모두가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모두 인재로 키우는 게 저희 목표예요. 한 반만 의치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의치만 목표로 공부하는 애들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가 1등급 되면 의치를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동방고 친구 있죠? 그 친구는 학생부는 다 공대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를 쓸 건데 교과로는 의대를 쓸 거예요. 걔랑 전략은 이미 다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너무 의대를 목표로 가다가 의대 못 가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얘는 소중한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냥 중등을 다 인재반, 중등은 인재반이야. 옥석을 가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저희의 이제 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골고루 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수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국영수 사과 다 듣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3층은 지금 현재는 이제 강의실이었었는데 수호제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해서 중3부터 예비고부터는 이제 수호제 관리형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고, 수호제 관리형 독서실에서 이제 저희가 뭐 진로, 입시, 심리, 상담까지 다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로 박사거든요. 저는 진로 교육 박사인데 실제로 학교에서도 제가 많이 아이들 상담을 했었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점점 더 고교 학점제가 되면 될수록 만약에 세특이 중요해지고 진로가 중요해진다고 하면 아이들을 좀 전인적으로 같이 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에선 좀 부족하잖아요. 저도 저 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애들만 보였어요. 예쁘죠, 걔네들이. 이쁜 애들만 보였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10가의 아이들은 다 이쁘거든요. 한 명 한 명.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내려고 저희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저는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 가진 친구들로 좀 키우고 싶고, 너무 수학, 너무 과학 막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네가 숲을 보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지식, 아이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직업인이 되고 하나의 어른이 되는 지식을 갖게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제 목표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한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크는 걸 많이 보거든요. 안 하면 안 보여요. 아시죠?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하면 이게 보이겠냐고요. 핸드폰을 버리고 공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애들한테 야, 너 그렇게 해서 충대나 가겠니?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뭘 할지를 찾아보자고 막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미리 보는 고입대입의 기출문제는 제가 실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이들 문제가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자연계열의 문제들 보시면 다 증명하고 구하시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아무리 주입식으로 뺑뺑뺑 돌려도 애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공부 못해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데 머리를 돌릴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돼요. 머리를 돌릴 수 있는 친구. 그러려면 약간 어떻게 보면
집 가까운 데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저희랑 같이 잘 크고 또 힘들 때는 어머니들이랑 저 막 울기도 하는데 엄마들이랑 상담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막 이러면서 이제 키우는 게 전 진짜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에요. 실물이랑 다르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이제 저번에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김 선생님에서 이제 김 원장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아까 많이 놨자고 했잖아요. 전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업을 많이 놨어요. 많이 놓은 이유는 수업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좀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을 실제로, 저는 그래서 진로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진로 강의를 하려고. 방학 때 뭐 특강할 때 진로 독서나 뭐 이런 거 제가 그걸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무료로 하니까 이번 방학 때도 제가 유성고 애들을 위해서 무료 특강을 열어요. 고전문법 무료 특강. 이런 선생님 없잖아요. 그쵸? 그냥 통으로 고전문법을 무료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우리 국어 듣는 친구들만. 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저희 학원에 그 문자나 전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거든요. 열카폰. 열카폰을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다 드릴 거고, 아니면 실제로 오셔서 아이랑 같이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에 있는 좋은 학원, 열린 아카데미 학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좀 지켜봐 주시고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맡겨주시면 저희도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수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